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차량용 계기판을 혁신하는 기업 옐로나이프 이한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옐로나이프는 벨로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디지털 계기판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기판에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공부를 해야 하거나 이 계기판 경고등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티맵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계기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많은 반려인구들이 자동차 계기판에 바탕화면 형태로 자기의 반려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선이 필요한 곳에 카메라를 놓고 그곳에 필요한 시선이 계기판에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화된 디지털 화면들을 이용하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역시도 이런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많이 사용해 오던 아날로그 형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12.3인치 표준형 디지털 계기판이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 두 거장이신데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나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님 역시도 이제는 모빌리티가 가야 될 길이 스마트폰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굴뚝산업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들 역시도 드라이브 인포메이션 중심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벨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벨로가는 12.3인치 표준화된 디지털 계기판에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을 선택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차량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들은 직접 커스텀을 통해 필요한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3D 디지털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맞는 화면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벨로가는 속도계 디지털 컨텐츠와 판매 플랫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하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화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레이어 구조를 두고 저희가 커버 스킨을 공급하는 형태, 그 다음에 안전에 필요한 법규적인 내용들을 소화하는 형태로서 3레이어 구조를 놓고서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모빌리티 산업은 굉장히 혁신과 신기술 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동화를 통해서 자동차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카르텔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압박에 대한 그 니즈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ECU가 아니라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하나의 통합된 ECU 제어기가 전체를 제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형 기반의 API 기반의 플랫폼을 연동시킴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용자 중심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모바일에 대한 형태가 차량에도 가능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플랫폼과 차량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롯데렌탈, 현대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차량 구입, 보험, 관리, 주유, 주차, 세차, 쇼핑 구매, 차량 운행,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서비스 킬링 컨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그레디언트 브랜드 전략으로서 저희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2022년 사람들한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법인차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드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승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직접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18년 4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서 이 사업이 발족된 이후로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서 최소 국내 사용자 1000명, 그 다음에 PPL 광고를 통한 저희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전략과 23년도에 국내 그리고 미국에 최소 3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결국에 지금 앞에 보신 거는 제품이고요. 어떻게 상품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 나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는 차량의 주전방 시야 앞에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야가 필요한 곳에, 특히 최근 캠핑하는 인구들이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트레일러가 잘 따라오는지에 대한 불안한 그 시선이 필요한 그곳에 카메라를 놓고 카메라의 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형태로서 계기판에 그 정보를 띄워서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모빌리티의 빅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의 생산 기지가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모빌리티가 만들어낼 빅데이터의 양은 모바일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곳에 최소 4배 이상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컨텐츠와 빅데이터 가공 산업으로 향후 5년 내에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2년 동안 제가 줄곧 했던 일은 상품을 구성하고 설계 사양을 내고 협력사와 협의해서 그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이 옐로나이프를 리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이자 지난 과거 동안 5번의 창업 경험을 가진 장영진 부대표가 저희의 디자인 그리고 부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고, 17년 동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 배경환 이사가 주축이 되어 저희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트렉스나 미경테크와 협업하여 이 제품을 함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엔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협력사들과 함께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코어 기술과 차량 적용 기술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상당 부분의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용자 환경을 주는 것을 2022년에 KPI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시장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는 비포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비포 마켓으로 갔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서 저희 사업권을 확보하고 저희의 영업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저희는 애프터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들과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서비스 채널을 확보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저희의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프리오 50억 밸류의 시드 라운드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저희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지표들이 스텝을 밟아가면서 저희의 기업 가치를 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옐로나이프의 가장 강점은,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비전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량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만이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평가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분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저 오픈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봤을 때 저게 결국 그 밸류 체인의 확장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저 차량 운행과 관련한 영역에서 2025, 6년 이때 이제 1.2조 원. 근데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량 운행을 기반으로 앞뒤 밸류 체인에 대한 확장도 가능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오늘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벨로가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벨로가 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는 벨로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벨로가 오토이고요. 지난 과거 동안에 벨로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만들어서 런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회원을 모집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 필요한 UI 요소들이 있음을 저희가 이미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에 집중하고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에 충분히 가능한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시장에 뛰어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동차 산업과 핸드폰 사업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의 게임일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는 현재 있는 경쟁사들과의 비교는 잘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네, 원래 장표에는 있지만 오늘에서는 좀 뺐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다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최대 강자는 LG 모비스 아니면 컨티넨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최고의 강점은 결국에 OS하고 하드웨어입니다. 왜 OS하고 하드웨어냐면 그들의 고객은 일반 박서비 B2C에 있는 커스터머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들이 원하는 건 최소화된 비용으로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내는 OS거든요. 그런 환경을 가진 그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보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어떻게 다양한 경쟁사들의 입찰을 과정해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선 경쟁 입장에서는 LG 모비스 컨티넨탈이 저희와 경쟁해야 되는 경쟁사지만 결국에 저희가 가진 서비스와 그들이 잘 만드는 OS 하드웨어가 합쳐졌을 때 시선 경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선생님 질문해 주셨죠? 네. 뭐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륜차 쪽의 수요도 상당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륜차는 이미 핸드폰을 달고 다니니까 거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륜차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되게 섭섭할 뻔했습니다. 이륜차의 시장에서 현재 핸드폰을 거치하고 있는 건 불법입니다. 현재 단속 대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굉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달 오토바이들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될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는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필요한 계기판을 현재 기획을 마쳤고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협력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시장 역시도 앞서 보신 이 내용이 현대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됐지만 12년의 통밥은 제가 봤을 때 2년에서 3년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타임 투 마켓에 맞지가 않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력을 입증해야 되고 저희도 영업이익을 내야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이륜차 시장에서 저희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을 해보면 커넥티드 카 API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정보 거래 플랫폼 사업을 지향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선결 후행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뭐 운전 습관이나 뭐 차량 진단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수익성이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수익 모델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캐시카우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서비스가 확산되면 그로부터 갖게 되는 빅데이터와 그 가공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매출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오기까지는 저희는 반드시 캐시카우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륜차 쪽에서 특히 전기 오토바이 쪽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꽤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규제에 대한 내용하고 향후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화와 전기 화물차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과 인도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까지 봤을 때 저희가 스프레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한 기술들을 새로운 형태로 랩핑해서 그 시장에 맞는 핏 마켓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요.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 분배를 잘 한다면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래과학기술지주 김유현 선임심사역에서 애프터 마켓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비포 마켓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애프터 마켓의 사업 확장성이 불가불 매우 저조함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포 마켓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달철 대표님입니다. 기존 제조사 및 고객 확보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사업 초기 모기업 상생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모기업하고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나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존에 제가 10년 동안 맺고 있던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품본부나 마케팅본부, 영업본부, 그다음에 설계, 연구소, PM 다양한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은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현대차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벤처스 이대우 수석심사역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렌터카, 보험사 등에서 많은 오픈 데이터들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기술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그 소유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현재 오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분쟁이나 소유권을 인정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려면 결국에 고객과의 접점이 누가 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객과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 3개를 다 소개해드렸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아직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2분 동안 앞에 네, 저기 그 애프터마켓 쪽에 궁극적으로는 진출하실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어찌 보면 그 각 완성차 브랜드별로 저희 이런 오픈 플랫폼 자체가 각 플랫폼마다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가면 그게 차별적인 제품이 되어가지고 여러 쪽으로는 또 지역별로도 그렇고요. 인증을 다 따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벤츠가 이거 썼을 때 BMW 또 다른 멋있는 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러 군데로 이게 퍼져나가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예, 예전에 현대차에서 저희가 이걸 상품화하고자 했을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색깔이나 디자인 형태를 넣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먼저 컨펌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디자인들이 제너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OEM한테만 제공되어져야 될 디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드 파티를 통해 이 플랫폼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저희는 어쨌든 가장 안전한 주행 환경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주행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맞춤화된 개인화된 UI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빌리티 내에서만큼은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빌트인된 LCD 화면을 통해서 네, 맞춤화된 화면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